2024년 7월 1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밤새 비트코인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제가 일요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었을 때 움직임이 나와서 구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해드렸고, 7월 1일 새벽에도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지금 구간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렸었습니다. 어찌됐건 일단 지금 상방으로 나왔는데, 이전에 분석했던 영상을 같이 보고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도는 사실 잔추세를 제외하면은 일반 시황 영상에 있는 작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잔추세만 좀 더 추가된 상태이고, 여기 구간에서는 딱히 크리티컬한 작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매 셋업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구간이 뚫리고 이렇게 쭉 뚫리고 한번 이렇게 지지받는 뷰가 나오면은 좀 이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 좀 좋은 구간으로 보여요. 채널의 중단이기도 하고 SR 플립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오르면은 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 또 하락 추세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뚫고 나서 여기까지 지지를 해주는 뷰가 나오면은 한 번은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게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잡은 숏 포지션은 로스가 나가겠죠. 근데 여기는 확인 매매 관점으로의 숏은 이렇게 좀 뚫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닥을 지지했으나 좀 힘이 약한 걸 보고 좀 이런 데에서 숏을 진입하고 여기 구간을 스탑으로 잡는 이 전략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하방으로 꺾이고 나서 약반등이 나올 때 그때 숏을 진입을 하는 게 좀 확인 매매 같고요. 지금 여기 구간이 이제 버텨지면 쌍바닥 뷰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 준다면 이 구간에서는 좀 쌍바닥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을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안 와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위를 먼저 뚫고 가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매매를 진행하는 거라. 운영하는 방에서 했던 브리핑을 보여드리면은, 이더리움 상승 채널 하단 1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위 그림이 그려질 때 스탑을 잡는 게 가장 베스트 전략.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상승 채널 탈했을 때를 손절로스 구간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구간이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올 때 여기서 리테스트로 롱을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비트코인 일반 영상에 올린 SR 플립 리테스트 롱 전략으로 1차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빨간색 하락 추세가 뚫렸을 때가 가장 베스트 전략. 지금 구간에서 진입 시 SR 플립 구간 이탈 시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영상을 보신 분들 기준으로 포지션을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더리움 리테스트 롱 포지션 조건을 갖춰질 때 진입각 보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좋은 롱 포지션 자리는 일반 영상에서 브리핑했던 대로 쌍바닥 구간입니다. 너무 고배율로 진행하는 전략보다는 적당한 배율로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로 르스 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오후 1시 19분에 그렇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3시 34분쯤에 공부방에 올린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시황에 올린 대로 바닥을 안 줄 것도 열어두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상승한 움직임으로 여기 구간에서 상승 추세가 생긴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는 자리는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다시 오후 3시 34분에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반 영상에 올렸던 전략이 이 전략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익절가에 대한 분석은 빨간색 하락 추세, 주황색 X를 뚫으면은 땡땡일 경우에 최소 2%에서 채널 상단 64.3K까지 간다면 6%의 움직임도 이론상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첫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들고 갔을 때는 여기까지의 움직임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더리움 리테스트 롱 자리를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었을 때 이더리움 SR 플립 구간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확정적으로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올렸던 전략을 취해도 될 듯 합니다. 포인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다시 손절 로스의 기준이 된다라고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하고 있을 때 이 구간을 다시 와줬죠.
그래서 아까 했던 리테스트 롱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추가적으로 또 해드렸습니다. 오후 10시에 이더리움 아까 리테스트 롱 자리 왔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기 하락 추세를 깨면은 이 아래로 잠기는 뷰가 나오면은 롱 포지션을 전부 익절할 생각입니다. 추세대로 하는 거죠. 전 여기서 수렴 그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수렴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이런 불플래그면은 한 번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받고 있던 하락 추세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버텨지고 있죠. 잔추세의 힘은 잔추세의 결과값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오르는 중에 이렇게 깃발형 패턴을 그리면 추세를 한 번은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의 룰이니까 만약에 아까 말했던 대로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려지고 내가 중간에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와 여기 이 채널이 컨펌 나는 걸 보고 여기서 이제 이 채널 중단에서는 안 들어갈 거고 하단 부분까지 열어두고 뭐 1차, 2차 그리고 뭐 이런 데를 기준으로 그래도 이게 좀 봤더라도 이런 상단은 깨면 안 되겠다. 여기 깨지면은 손절해야지. 이 매매가 합리적이냐라고 하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파동으로 들어가면 좀 이제 괴로워지는데 여기가 이제 리딩 다이고날 상승이 나올 확률이 전 높다라고 했잖아요. 전 이거 그려질 때 아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겠죠. 이게 만약에 1파라면 2파 그러니까 여기가 3파인지는 몰라. 어딘진 아니면 여기가 3파일 수도 있고 여기가 눌렸다가 가는 거일 수도 있어. 이건 몰라요. 나와봐야 알아요. 어디가 3파 4파 5파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1파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아까 파동을 쓴다고 했으면 1파 깨면 안 되잖아요. 그쵸? 3파로 갈 때 2, 3이면 여기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파동 쓰는 사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데에서 이걸 기준으로 베팅을 못하니까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모닉으로 베팅을 했어. 혹은 지금이 이거 같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B가 뚫렸을 때 이 B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롱을 받으라고 했어야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하모닉 제가 올린 거대로 나왔죠? 이거는 좀 이제 그냥 초보자들 기준으로 기만하는 거죠. 기만. 돈 벌 수 있는 매매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해석이든 뭘 쓰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달라. 혹은 그걸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불플래그로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채널 하나 올렸어. 그러니까 이거 불플래그로 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서 롱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올리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이거 오를 수도 있을 패턴인데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얘기를 뭐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대응하라고 했었어야죠 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제 기준 좀 개새끼고 그냥 여기서는 상승형 패턴을 말했으면 상승만 말했어야 된다. 하락까지 다 말했으면 그건 조금 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거의 99명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때 시간까지 맞추면서 이거 한 4, 5시쯤 뚫리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뚫렸죠. 오늘이 근데 또 그럴진 몰라요. 오늘이 그럴진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뚫리면 더 오르는 겁니다. 그냥 뭐 10스캠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언제 어떻게 보는 거냐라고 하면 보라색 추세선 이제 회귀한다고 하죠. 아래 깔려 있었으니까 회귀하면 추가 상방이다. 보라색 추세선 어딨냐? 일반 영상에 다 공유를 해줬다. 난 그거 했는데 그거에 맞게 매매를 못했다. 정상입니다. 본인은 아주 높은 확률로 정상이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다. 잡았냐 못 잡았냐 말고는 중요한 게 없지만 이 시장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빵이 이런 거예요. 다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까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불행한 건데 누군가는 하긴 합니다. 끝자리 롱 끝자리 숏을 보통은 이렇게 저도 매매를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죠. 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숏 여기 롱 둘 중에 하나 터지면 그쪽으로 좀 더 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점이 안 좋으면은 스윙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바닉 본절로스 이런 거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거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사실이기 때문에 찔리기도 하고. 평단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는 물타기 매매 하는데 바닉 본절로스로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죠. 조금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유행시키고 그렇게 맞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평단이 9대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사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나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고. 근데 뭐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혹시 대답 가능하신 분 있나요? 다른 분들 중에? 왜 여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는 안 깨져야 한다.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 왜 여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왜가 중요해요. 왜? 이 결과가 틀릴 수 있지만 왜 저기는 깨면 안 된다라고 보는가? 뭐 1파, 2파?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1파, 2파라는 답변은 0점짜리입니다. 마이너스 1점짜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펀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아시겠죠? 통상적으로 저기가 손절로스가 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잔추세 라인이랑 이제는 여기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추세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여기서 지지받고 올랐고 지지받고 올랐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여기가 안 깨져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작도로 매매한다는 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손절로스가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는 결과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과몰입할 필요 없어. 그냥 틀렸네 이러고 그냥 말면 돼요. 일단 반등은 나온 거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포지션 설계를 다시 해야겠죠. 컨펌이 어느 정도 난 거로 보여지는 구간이 아래 하단과 상단을 이은 상승 채널, 그리고 이 보라색 채널은 이전 시황 영상에서 작도를 해드렸죠. 64.3K SR 플립, 그리고 눌림이 나올 때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2.3 여기 구간은 지켜줘야 추가 상방에 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된 작도는 초록색 상승 채널과 62.3 가로 저항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이 62.3을 깨지는 않는다면 한 번은 이 구간에서 눌림롱 전략을 취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데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구간을 스탑으로 미리 설정을 하고, 그래서 롱 포지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좀 준비해보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 고점 컨펌이 난 거고 하방으로 빠지면은 보라색 채널 하단이 깨지면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쭉 빠지면서 눌림이 나오면 올라왔을 때는 여기에 상승 추세가 있지만 좀 숏을 메인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구간을 스탑으로 잡고 이거 말고도 좀 디테일한 호흡을 봐야겠죠.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스탑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눌림롱 위주로 한 번은 해석을 할 거고, 숏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은 채널 상단 부분이겠죠. 상승세가 강한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숏 포지션에 베팅을 해보는 쪽으로 고려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구간이 최고점 숏 자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가세요. 여기서 바로 숏 치지 말고 내려온다면 결국 그 말은 64.3 이 라인이 깨져야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뭐 여기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약반등이든 뭐가 나옵니다. 그때 추세가 조금 꺾였구나. 여기서부터 숏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 않아 보입니다. 배율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분할로 좀 로스를 짧게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는 해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마지노선 손절 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숏을 진입을 할 건데 이런 꼬리 부근의 고점은 넘기지 않는 선에서 숏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그려지기 전이지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온다면 그래도 뭐 643까지 뚫린다 그랬을 때는 채널 상단에서는 저항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다면 그런 전략을 취해볼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면서 해야겠지만 그냥 이런 전략을 취할 때는 너무 끝자리에서 고배율 혹은 너무 끝자리에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나서 리테스트로 매매를 진입하는 게 메인 전략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이런 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손실을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간에서 매매가 좀 잘 안 되셨다면 본인이 손절 혹은 아니면 본인이 물려있는 그 구간에서의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었나를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 설계를 다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실수를 줄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매매 복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이 나오면은 그때 영상을 다시 촬영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요일 저녁 8시, 9시, 10시 이때쯤에 할 예정인데 웬만하면은 9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같이 소통하고 뭐 지금 구간 아니면 여기에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매매 복귀가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 이후에 방향이 나오면은 그때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